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118번째. 대청 도광도자기 두 번째입니다. 도광도 가경과 마찬가지로 한 10개년도치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거는 한 1, 20점 있고 없는 거는 한두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12년도 도록부터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도광이라고 쓴 게 요 왼쪽에 나오네요. 요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요 그 해당형 이 탁반이 잔탁이 나오면 그냥 밑에 안 봐도 이건 가경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가경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왕조마다 특징이 있는 기형이 있습니다. 문양도 있고 늘 강조드린 바고. 자, 여기 산두병을 보시면 산두병인데 요게 이제 도광 거입니다. 그래서 절지 화가문이 잘 본바탕에 복부 부분에 있고 그 위에는 여의두문, 위에 회문, 변형연판문, 위에 산두 부분에는 절지 화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산두병이죠. 특징은 이제 맨 밑부분, 족 부분이 좀 외반해가지고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외반이라는 것은 이제 굽이 바깥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닿을 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일대입니다. 일대. 그래서 대청 도광연제의 전소관지가 있는 산두병 일대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2011년에 345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도광관지가 이렇게 전서관으로 있습니다. 대청할 때 청자가 물수변이 두 줄이죠. 도광부터 두 줄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지포입니다. 지포. 지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잡을 집자예요.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호라고 합니다. 잡을 집자, 집호. 근데 이것은 이제 요 기물은 아마 뚜껑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포 부분에 요 동그란 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뚜껑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줄로 매달아서 뚜껑이 뭐 분실되거나 떨어져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매달아 놓은 건데 지금은 뚜껑이 없는 거죠. 자, 대청 도광연제라는 전소관지가 잘 그려져 있고 거기도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북경 성헌이라는 잘 모르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화가문이 그려져 있는 집호입니다. 집호.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도 이제 이 개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합이란 뜻은 뚜껑 있는 합이란 얘기입니다. 합은 위아래가 이제 비슷한 이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둥그렇기 때문에 뭐 원합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팔길상문이 그려져 있는 원합입니다. 69만 RMB에 중국 가덕에서 거래됐습니다. 직경이 9.2cm니까 굉장히 작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이제 여성용 화장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주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전소관지가 있는데 대청할 때 청자가 두 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기물은 정말 아름다운 기물인데 요 편병이죠. 여의 편병. 이게 여의 같은 귀가 이렇게 쭉 달려 있고 요 개광이 이제 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광이 행원이라는 건 이제 살구 행자인데 살구 모양으로 이제 창이 나와 있는 거죠. 문양은 복수문이죠. 박쥐가 날고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도문, 복수문, 수도문 그렇게 하고 행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전지 연화문이 쭉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굿부분에는 이제 외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바닥에다 놓았을 때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포월병이죠. 기형은 포월병 같은 말입니다. 북경 한해라는 경매장에서 445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높이는 24.5cm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요 기물들은 이제 뭐 건룡 때부터 계속 나와 있던 거죠. 옆에 동물 문양에 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수준이다. 포수다고 합니다. 포수.
그래서 이게 이제 준이죠. 옛날 말로 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나 관하고 같은 용어인데 술독입니다. 술독. 저렇게 크기가 크고 구연부가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구연부가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은 술독입니다. 술을 만들어서 이제 저장하는 저장고죠.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23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1대입니다. 1대. 전부 다 방품인 걸 알 수가 있는 게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전소관이 있는데 역시 두 줄이죠. 대청할 때 청자가 두 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단병입니다. 단병. 단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쓸개 담자인데 쓸개 주머니 같이 생겼다 그래서 단병입니다. 요것은 중국 가덕에서 391만 RMB에 거래됐는데 관지가 특이하죠? 관지가 이제 신덕당제가 나왔습니다. 신덕당제가 유령으로 쓴 것 같은데 신덕당제의 관지가 있습니다. 신덕당제는 도광제가 기거하는 전가기의 이름이 신덕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명관이라고 하죠. 당명관 중에서 도광 때는 신덕당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덕당제를 많이 쓰고 강의 때는 이제 중화당제, 옹정 때는 양화당제, 걸륭 때는 치원당제, 그다음에 가경 때는 달리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가경 다음에 도광 때는 신덕당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풍제 때하고 이제 광서제로 넘어오면서 뭐 저수궁제 이런 이제 서태후 관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세한사무가 그려져 있는 천구병입니다. 작은 천구병이라고 나왔어요. 높이가 16.7cm니까 작은 천구병입니다. 자, 천구병이 크기가 작더라도 요 목 부분이 어떻습니까? 목 부분이 좀 길죠? 가경 도광 때는 걸륭 때는 목 부분이 깁니다. 요게 이제 명 때는 목 부분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대청 도광연제에 전소관이 있는데 역시 대청할 때 청자에 옆에 물수변이 두 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중국 가덕에서 218만 5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주자죠. 다호입니다. 다호라고 하죠. 차 주전자를 다호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전지화해 개광 이렇게 흐리는 게 나오네. 무슨 엽상부도. 이게 잘 모르는 한자가 하나 나왔네요. 엽상부도. 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제 그 나무 이름을 쓴 것 같은데 개광에다가 중국 가덕에서 109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에 보면은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완 일대입니다. 완 일대 중국 가덕에서 89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전소관지는 그렇게 아주 잘 써 있습니다. 두 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송중매, 다시 말하면 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필세, 중국 가덕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됐고, 또 여기는 그 정원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 영희도문이죠. 영희도가 그려져 있는 완 일대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46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도광연제가 2012년도에는 굉장히 많네요. 자, 청화 기복문이 그려져 있는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먹을 놓는 테이블이죠. 먹을 놓는 테이블이고 거기는 이제 봉황이 좀 특이한 문양으로 되어 있죠. 상징적으로 이런 문양을 이제 기복문이라고 합니다. 기복문, 용이 그려져 있으면 기룡문, 청동기 문화에서 나온 형상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25만 3천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청화가 좀 진하지 않죠? 진한 부분이 있고 옅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기법을 단묘라고 합니다. 단묘. 옅은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단묘 기법이고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완 일대입니다. 북경 한해경문에서 25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도광연제할 때 청자가 두 줄이라는 것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런 이제 가격을 보면 다 방품이에요.
25만 3천이니까 1대니까 하나가 12만 5천이란 소린데 12만이면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완 하나에.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방품입니다. 이게 진품이 아니고. 자, 요 기물 참 멋있습니다. 예전부터 봤을 때도. 자, 이것은 백화지가 아니라 두청지입니다. 두청지. 백색의 유면이 아니고 두청류를 쓴 두청지에 청화로 팔 길상문을 그려놓은 향훈입니다. 향훈. 향훈이죠. 그리고 이제 수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의 얼굴로 다리 4개를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왜 향훈이냐면 그 뚜껑 부분에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 이제 향의 향기 그 연기가 그 구멍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엽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엽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관지가 대청 도광연제인데 역시 두 줄로 되어 있죠. 청자가.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죽석 파초문이죠. 유명한 죽석 파초문인데 명나라 선덕 때부터 내려왔던 문양인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죽석 파초 옥호춘병이죠.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한풍이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건 도광까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두청지가 있는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는 됐고 2013년도. 네, 2013년도는 네. 자, 2013년도가 어디가 도광인가? 예, 여기 도광이네요. 예, 여기 도광입니다. 자, 요 위에 지포부터 도광인데 지포도 뚜껑이 이제 분실되어 있네요. 그래서 삼다문이 그려져 있는 지포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138만 5천 RMB, 138만 RMB에 거래됐고 관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 자, 여기 용문이 있는 반 요런 용문이 있는 반이 많이 나오죠. 도광 한풍 때에 유행하는 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좀 비실비실한 게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옆으로 이제 했는데 강의 때하고는 사뭇 다르죠. 모양새가. 강의는 보통 자신 있는 모양새인데 요거는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용이 2마리가 있고 전면에는 1마리가 있습니다. 도광연제 관지가 있고 북경 영보라는 경매에서 31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도광 때 이제 이렇게 절요 완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완인데 여기 허리 부분이 좀 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꺾였다 그래서 절요 반입니다. 절요 문양은 용문이니까 용문반인데 용이 이제 도광 한풍 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는 행용이 많은데 좀 여리게 생겼어요. 비실비실한 용. 북경 영보 경매에서 69만 6천 RMB에 거래된 완 1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도광 때문에 항입니다. 항. 직경이 62c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항이죠. 청화 용문 대항인데 용이 이제 정면용으로 바라보는 용도 그렇고 뭐 몸체가 벌써 야리야리하네요. 그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정말 못 먹었나?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뭐 야윈 정도가 아닙니다. 뭐 피골이 상접한 용이죠. 여기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먹였나 봐요, 진짜. 아무튼 입술이 있는 대항입니다. 80만 5천 RMB에 북경 보리경매에서 거래됐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사두입니다. 사두가 뭐냐면 요 사두라고 써 있죠. 다른 말로 타구라고도 합니다. 뭐 침을 뱉거나 연회장에서 이제 생선 가시나 뭐 고기 그런 뼈를 발려내는 그런 이제 그릇입니다. 자, 전지 연화문이 잘 그려져 있고 북경 보리경매에서 103만 5천 RMB에 거래된 1대입니다. 참 문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번다하게 돼 있죠. 네, 멋있습니다. 작은 기물이죠. 직경 8.5cm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전지 연화문이 쭉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개관입니다. 개관이고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437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이런 스타일이 도광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승모호라고 라마승들이 쓰는 모자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중승자 모자 모자입니다. 그래서 승모 호죠.
주전자입니다. 주자. 북경 구가라는 정말 처음 듣는 경매장이네요. 163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문양은 전지 연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보면은 이제 과릉식. 과릉식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참외골로 이렇게 쏙쏙 들어간 거죠. 과릉이라고 하죠. 과릉식 인이합. 인이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인주라는 뜻입니다. 인주. 조그만 합이죠. 네, 관지가 좀 특이하네요. 관지가 이제 무슨 모르는 한자에서 많이 나오네. 전소관인데 참 힘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특이한 관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8만 RMB 북경 성헌이라는 경매에서 8만 RMB 8만 RMB면 1600만 원일 소리인데 진품일 리는 없겠죠. 자, 이거는 이제 한풍이고 오늘까지는 도강이었습니다. 자, 그랬고 자, 2014년으로 갑니다. 2014년에는 또 어떤 기형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걸륜이고 요거가 이제 도강이네요. 요것도 도강이네. 네, 여기부터 도강입니다. 네, 요거 지추병 같아 보이죠? 예, 종이를 말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지추병이라고 하는데 관지연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관지연문이다. 관지가 뭐냐면 이제 뚫을 관자잖아요. 예, 여기가 이 꽃이 밑에 있는 꽃을 뚫은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관지연문이라고 합니다. 천진문물이라는 경매장에서 72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절지 화가문이 있는 지포이죠. 어두 뚜껑이 분실됐습니다. 자, 절지 화가문이 그려져 있고 북경 보리에서 218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는 걸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황지청하는 걸륭이고 여기가 도강이네요. 세안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절요완입니다. 절원완은 위가 좀 타원형이 된 것 같습니다. 량건이니까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고 북경 한해에서 103만 5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역시 관지를 볼 것 같으면 대청할 때의 청자가 두 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은 고문문, 다시 말하면 이제 옛날 문자를 문양으로서 사용한 완입니다. 좀 특이하죠? 특이한 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도강 때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경 영보 경매장에서 42만 5,600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대청 도광연재. 자,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죽석 파초문이고요. 홍콩 크리스티에서 163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그 다음엔 광석이 때문에 패스하고 자, 15년도 네, 15년도에는 여기 있는 게 이제 요 사두죠, 사두. 아까도 사두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기형입니다. 네, 똑같은 기형이고 똑같은 문양입니다. 사두 일대인데 46만 RMB의 뉴욕 가사득 크리스티라는 얘기고요.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용 문양이 있는 다완인데 일대인데 용의 도광 한풍제는 이런 스타일의 비실비실한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북경 영보에서 33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한풍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네, 이렇게 이제 도광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자, 2016년에는 또 몇 개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이제 도광일까요? 요게 도광 여기 있네요. 도광. 네, 요거 천운유룡문,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요것은 이제 청지백화, 청화 유백의 기법으로 남색깔을 이제 청료로 사용해서 바탕색을 하고 흰 부분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흰 부분을 그런 기법으로 했고, 이걸 륜돈 수부비, 런던 소도비란 뜻이고 14만 3,700 RMB에 거래된 상당히 아름다운 기물이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가경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걸륭, 여기가 도광이네요. 도광이 있는 벌련문,
벌련문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 연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보상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연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연꽃, 두 팔을 벌린 것 같은 이런 팔을 벌린 것 같은 느낌에 있는 연꽃이 벌련문 혹은 서양 서자를 써서 서벌련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냥 보상화문이라고 해도 맞고요. 자, 일대 부분인데 홍콩 소도비에서 14만 RMB에 거래됐는데 이런 레원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20세기 90년대에 구자 신덕당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동호회에서 이제 출품한 출품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이건 이제 다완으로 보이는데 일대입니다. 이것도 간주 운용문인데 용이 좀 정말 비실비실하죠. 그런 용들이 도광이라고 말씀드렸고 관지는 신덕당제 관지가 있습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1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격이고 요거 도광이죠. 딱 봐도 상병이죠. 상병은 그 툭 튀어나온 부분이 돌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연부가 나팔 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요게 상병의 특징이고 문양은 보통 거의 연꽃이 많습니다. 청화는. 그래서 청색깔과 연꽃이 자아내는 뜻은 청련. 이것은 이제 청렴하다는 청렴하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연꽃을 그려놓 청화로 연꽃을 그려놓으면 청렴의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광연제에 이제 창소가 돼서 나왔지만 원래 처음은 옹정제 때 시작됐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대청 이건 가경이네요. 가경연제의 관지가 있는데 여기는 잘못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관지가 가경인데 여기 무슨 도광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답답합니다. 가경이니까 이제 세 줄이죠. 요거는 뭐 헷갈리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자, 이게 도광으로 되어 있는 법문이 그려져 있는 전지 연화문의 고족배입니다. 고족배. 자, 도광연제 관지가 있고 런던 소도비에서 13만 725 RMB에 거래됐는데 레원이 있습니다. 천진의 구군 벌가정 구장, 소장했다는 뜻이고 홍콩 크리스티에서 2010년에 거래된 기물이고 남바는 3215번이라는 이 레원이 나와야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연역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광 아름다운 천구병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멋있습니다. 해수문이 그려져 있는 천구병이고요. 카사더 크리스티에서 272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호연당이라는 해소관이 있습니다. 호연당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이한 문양, 특이한 관지가 나오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호연당이라는 것은 도광 때의 당명관입니다. 자, 오른쪽에도 도광에 기물이 있는데 운용문이 있는 완입니다. 이렇게 도광 한풍 때는 이렇게 용이 어떻다? 이렇게 아주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합니다. 자, 북경 광시라는 경문에서 78만 2천 RMB에 거래됐는데 레원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북경 한해에서 2002년 1월 9일 날 방매가 돼서 남바는 1311번이고 두 번째는 2011년 5월 22일에 북경 가덕에서 경매가 됐고 신덕 명도 15태산인장 청도명 뭐 이렇게 어람일 어자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원이 나오면 굉장히 다음에 어디 가서 판매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운용문이 있는 큰 항입니다. 높이가 69cm나 되는 항인데 역시 용을 딱 보니까 정말 말랐네. 그죠? 네, 도광 한풍 때의 용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가덕에서 23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한풍이니까 패스하고 네. 가격만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물이. 자, 여기도 어떤 게 이제 도광일까요? 네, 가경, 중기, 도광. 여기 도광 하나 있네. 이건 걸림이고. 예, 도광 요거 여의가 달려 있는 편병. 편병이죠. 복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행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살구행자. 복수문이 잘 그려져 있는
북경 한해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기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도광인데 요 기물은 뭐 걸륭 때도 나왔지만 포수준이라고 했죠. 북경 보리에서 92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레원은 뭐 1번 서진화가 구장돼 있고 뭐 그렇게 쭉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일본 소장가가 손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도광경제 관지가 있는 상병 일대입니다. 상병 일대 중국 가덕에서 132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오른쪽에도 세 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물을 할 때 1조 3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가 세 개가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는 이제 큰 향로가 있고 옆에는 대칭적으로 일대를 놔서 화고 일대를 놔서 이런 세팅을 하는 거죠. 팔길상문이 있는 로하고 고가에 있어서 됐습니다. 런던 소더비에서 18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가 좀 특이하네요. 이경암이라는 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경암, 이런 거 스타일 기억하시고 이경암이라는 관지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또 우선 왼쪽에 있는 상병부터 보시면 뭐 파초문이 그려져 있고 뭐 여러 해랑문이 그려져 있고 뭐 여기 전지현화문이 있죠. 북경 중안이라는 경무에서 66만 7천 RMB에 거래된 상병이고, 오른쪽에도 죽석 파초문, 동석 파초문이 있는 옥호춘병 일대입니다. 자, 북경 동정이라는 경매장에서 322만 2천 RMB에 거래됐는데, 레원은 양주 문물상점 소장품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패스. 자, 그럼 18년도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에는 어떤 게 도광인가? 네, 여기 도광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도광이 여기 색택이 좀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전지에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쌍극이, 극이 나와서 이렇게 귀를 두 개를 달고 있고, 구연부가 좀 벌어졌죠. 그래서 별구병이란 말을 썼습니다. 북경 중안 경매장에서 41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 이제 띄엄띄엄 해가지고 여기도 도광입니다. 팔선도가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10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이건 가경이고, 이것도 걸룡이고, 도광이 딱 두 개가 있네. 네, 뒷면에 좀 도광이 좀 몇 개 나옵니다. 자, 요런 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전지연화문이 있는 개관입니다. 299만 RMB에 북경 한해에서 경매가 됐고, 밑에 건 동치고, 요거는 이제 지추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뚫을 관자를 써서 관지화 지추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콩 소도에서 51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자, 여기 호로병이 있네요. 호로병도 도광관지가 있고, 구룡 정서문, 구룡문입니다. 구룡문이 있는 호로병입니다. 호로병. 네, 북경 중안에 홍콩 중안 경매장에서 156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도광이 있는데 상병이네요. 역시 전지연화문이 있는 북경 보리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까지 도광입니다. 거기 이제 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수선분, 수선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높이가 낮아서 수선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화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북경 광시에서 50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2019년도는 또 몇 개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예전 2012년에 이제 많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사 이제 진품과 비슷한 기물이 나왔는데 많이 소화가 돼서 소장가 손에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나오는 건 이제 다 방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게 도광이 안 보입니다. 도광이 안 보이고 다음 페이지. 도광이 여기 보입니다. 호로병이 있습니다. 호로병은 아까도 나온 거죠. 이 호로병에 이제 용문이 그려져 있는 호로병이고, 북경 중안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고기는 가경이고, 뭐 요 해당형 나오면 가경인 거 아시죠? 요 도광이 상병이 일대가 있습니다. 상병 일대 도광. 네, 런던 크리스티에서 167만
161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광에 이거 특이합니다. 특이하면 이제 외워놓으셔야죠. 요런 이제 그 주자죠, 주자. 청화 연지문이 저 청화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개광에는 이제 휴군 방우도가 저 뒤편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시가 써져 있습니다. 중국 가덕경문에서 71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도광 연도까지 나와서 기년체가 나온 거죠. 1849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런 기물이 굉장히 귀한 기물입니다. 그리고 도광 때에 여기 완일대 만수무광이라는 글씨가 전서체로 그려져 있는 일대입니다. 이것도 기물이 상당히 이쁩니다. 북경 성헌이라는 경우에서 13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것도 이제 청화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청화, 안쪽 이청화라는 거는 이제 안쪽에 청화로 그림을 그려져 있고 바깥에는 연지형으로 개광을 내서 요 박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탕화면은 알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83만 천 RMB에 거래된 상당히 아름다운 기물이고 일대인데 관지가 안 보이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지 두 줄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문양에 대해서 이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양에 뭐가 나왔나요? 등이 나왔죠. 등. 등입니다. 등. 등이 나오고 이제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곡풍등이라고 합니다. 오곡풍등. 오곡풍등. 오곡풍등관. 그러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됐으면 하는 기원하는 뜻의 문양입니다. 보통 이렇게 등이 나오고 풍은 이제 벌이 나오면 됩니다. 벌. 벌이 이제 풍이죠.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펑인데 그걸 이제 풍이라고 발음합니다. 오곡풍등 문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주 공부가 되는 그런 멋있는 기형입니다. 자, 왼쪽은 신덕당제가 홍관지로 그려져 있는 청화 죽석파초문 옥호춘병입니다. 북경 화진이라는 경매장에서 109만 2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네, 도강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팔선도가 그려져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팔선하수안이라고 합니다. 팔선하수 혹은 팔선경수, 팔선축수. 네, 팔선도 말고 저 뒷면에는 이제 팔선도가 이제 생일잔치에 가서 수송노인이나 그런 이제 윗어른의 생신을 축하해주는 그런 문양입니다. 자, 관지가 그렇게 돼 있고, 자, 홍콩 소덥에서 32만 3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그 밑에 거는 한풍이니까 패스하고. 자, 그러면 이제 3개년도 남았습니다. 2020년 들어갑니다. 2020년. 네, 2020년. 네, 2020년 보니까 가경이고 요건 중기. 요거 도광입니다. 자, 도광연제의 관이 전서관이 있는 요거는 이제 여기 도광 본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도광 본조라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리지널. 중국 가덕경매에서 75만 9천 RMB에 거래된 천화 봉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꽃을 뚫고 나온 봉황이죠. 상당히 아름답고 아주 색채가 아주 화려합니다. 진한 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네. 자, 그 밑에도 도광인데 요런 이제 기봉문이 그려져 있는 개완준이라고 합니다. 개완준. 개완준이라는 거는 이제 요 구연부가 뭐 완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말보다는 요 구연부만 보면 필세입니다. 그래서 세구병이라고 합니다. 세구병. 근데 여기 어깨가 잘렸죠? 절견세구병입니다. 절견세구병. 절견세구병이고 도광연제 관지가 있는 영보제라는 경매장, 남경에 있습니다. 난징 영보제라는 경매장에서 거래가 된 기물입니다. 이런 것을 기봉문이라고 하죠. 네, 청동기문화에서 나왔고 여기 회문이 돌고 있고. 네, 제가 잠깐만요. 요 비슷한 실물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색양병이 나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네.
자, 똑같이 생긴 세경병입니다. 이렇게 여기만 보면 이제 필세예요, 필세. 세경병이고, 요것도 봉황이 단봉문으로 그려져 있고, 회문이 돌고 있고, 절지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물이고, 관지는 대청 걸륭연제 관지가 있고, 골동입니다. 피부가 벌써 쭈글쭈글 짜글짜글하죠. 네, 멋있는 기물입니다. 여기 윗태면에 본체에서도 피부가 자글자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품들을 좀 소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피부도 보여드리고 이런 피부 고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똑같죠? 네, 이런 게 여기 필세의 구연부를 닮았다 그래서 세구병입니다. 세구병 문양만 틀리고요. 자, 그랬고 다시 진행합니다. 도광대가 여기도 도광이네요. 산두병이 도광제의 전소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지도 보여드리면 여기 두 줄이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103만 5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자, 오른쪽에도 이제 세한사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한사무가 그려져 있는 또 관지도 보여드리고 아주 매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21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 밑에도 도광연제인데 영희도문이 나와 있네요.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47만 1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자, 그 밑에도 도광입니다. 요거는 조그맣게 했던 거고, 여기 가운데 부분도 산두병입니다. 산두병인데 해수운용문이 그려져 있죠. 북경 가덕에서 거래됐는데 270만 RMB에 거래됐고, 신덕당제의 관지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도광시기, 그러니까 도광 본조라는 말입니다. 오리지널이라는 얘기고, 여기 홍관제가 써가지고 그 행사 관지죠. 그리고 여기는 한풍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2개년 남았습니다. 자, 도광이 어디 있나? 자, 도광이, 네, 여기 도광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못 본 그런 문양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봉황이 이제 꽃 속에서 놀고 있는데요. 천화봉문입니다. 천화봉문이 있는, 여기는 이제 상봉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원완입니다. 타원, 요게 이제 타자예요. 타원.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라 구연부가 이제 비스듬하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타원형으로 된 완입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워 놓으셔야 돼요. 특이한 거는. 보리 암흥 경매장에서 24만 1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제 도광연제인데 천화 희자문이 있는 큰 완입니다. 직경이 21.2cm가 되는 큰 완이고, 북경 보리에서 거래됐습니다. 20만 9천 RMB에 거래된 일대입니다. 희자, 쌍희자가 그려져 있는 대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도광인데 영희도문이 그려져 있는 북경 다예, 영희도가 그려져 있는 영희문이죠. 40만 2천 RMB에 거래된 일대이고요. 네, 여기도 도광연제 관이 있는 안쪽에는 세안사무가 그려져 있고 바깥에는 정원 사녀도가 그려져 있는 반 일대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31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이렇게 이제 절요가 된 거, 허리가 꺾인 완 도광대 많다고 그랬죠. 홍콩 소도비에서 39만 9천 RMB에 거래됐고, 관지는 그렇게 잘 써 있습니다. 두 줄이죠. 네, 여기도 두 줄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도광인데 포수준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북경 다예에서 105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도광이네요. 상병. 도광 때 상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부패됐다는 얘기도 반증이 되고요. 우선 전소관이 이렇게 잘 써 있습니다. 도광 대청할 때 두 줄이라는 거. 자, 중국 가덕에서 178만 2천 RMB에 거래된 일대입니다. 상병 일대. 그리고 또 영희도가 그려져 있는 일대가 많습니다. 북경 다예에서 47만 1,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뭐 요것도 도광이겠네요. 왼쪽에 있는 지포도 본 거죠. 화가문이 그려져 있는 지포, 홍콩 소도비 135만 6천 RMB에 거래됐고, 여기도 이제 아까는 뒤에 있는 시문만 보였었는데 이제 앞면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물 이제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휴군 방우도가 그려져 있는, 요게 이제 하인이 검은고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군 방우, 검은고를 들고 친구를 찾아간다, 그런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기물이고,
또 온몸 전체에는 개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화해문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행유항당제. 행유항당제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행유항당제가 쓰여 있죠. 행유항당이라는 거는 도광 때의 당명관입니다. 당명관이고 여기 또 정부진상이라는 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경 보리에서 97만 7천 RMB에 거래된 명품입니다. 특이하죠?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도광이 하나 있는데 역시 뭐 아까 본 전지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포수준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105만 8천 RMB에 거래됐고 도광 본조라고 쓴 거 보니까 오리지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오리지널 관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도 2023년도. 제가 2022년도가 없습니다. 구해야 되는데 아무튼 혹시 보시게 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도광일까요? 얘가 도광 같네요. 상병이 나왔으니까 요 상병을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옥당춘병이라고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대청 도광연제 전소관이 있고 두 줄이고 북경 다예에서 126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그리고 요런 거 나오면 이제 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도광연제 하나 있네요. 구룡문이 있는 매병입니다. 매병에 구룡문이 있기는 좀 쉽지 않죠. 사이즈가 31cm밖에 안 되는데 용 9마리를 그려놓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명품으로 사료됩니다. 자, 관지도 아주 멋있게 잘 썼고 서령인사라는 경매장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구룡문이 있는 구연부가 큰 대구 매병이죠. 네. 여기도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고 신덕당제의 관지가 있는 몇 년 전에 나왔던 기물입니다. 그래서 장별구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경별구병. 목이 길고 구연부가 크다 그래서 별구병입니다. 중무성가 경무장에서 162만 RMB에 거래됐고 신덕당제라는 홍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포고 방영락, 그러니까 영락대를 방한 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중국 가덕에서 143만 선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장관이라고 하죠. 기하 화해문, 기하, 우리가 이제 수학이 있고 기하가 있잖아요. 대수가 있고 기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줄무늬가 많이 있다. 금지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지문이 연사문이 있는 장관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 있는 통병 같은 그런 스타일을 장관이라고 합니다. 선덕 때부터 유래가 됐고 북경 다해에서 14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 밑에 것도 봉황이 이제 꽃을 뚫고 나온 완이죠. 그래서 북경 다해에서 31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고족배인데 여기 뭐 이상하게 쓰여 있네요. 무슨 법문이 있는 무슨 유등이라고 그러는데 등은 아닙니다. 절대로 고족배입니다. 자, 대청 도광연제의 관지가 이렇게 일렬로 단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6만 1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중국 가덕에서 경매된 것입니다. 이것도 지포가 나와 있네요. 절지 화가문이 있는 지포. 북경 보리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이것도 도광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묘 기법으로 그렸네요. 화해문을 단묘, 아주 여리게 그린 걸 단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대인데 중무성가에서 24만 1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다 방품입니다. 자, 이거는 내심에 청화 유백의 기법으로 백룡을 그려놓습니다. 해수 반이고요. 일대입니다. 북경 보리경매에서 28만 7,500 RMB에 거래됐고 관지가 이제 이렇게 잘 쓰여 있는데 관지를 보면서 느끼신 점은 이 관지가 조금씩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요 그림도 달라야 되고요. 용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같으면 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남지청화죠. 아름다운 남지청화 운용문 완입니다. 북경 다해경매에서 24만 1,500 RMB에 거래됐고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죠. 관지가. 자, 요거는 이제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46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두라고 말씀드렸죠. 사두, 타구라고도 합니다. 중국 가덕에서 20만 9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이고
요거는 타구 일대네요. 사두 일대. 중국 가덕에서 46만 3,500 RMB에 거래됐습니다. 위에는 한 개가 20만이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46만이네요. 어찌됐거나 전부 다 방품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 도광연제관지가 있는 필통입니다. 전지 연화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고 중국 가덕에서 38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한풍이 되어 있고 여긴 도광이 있네요. 또 천화 복문이 있는 목단문이 있는 새 필새입니다. 영락 박매라는 경매장에서 44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이거는 한풍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23년도까지 12년도에서 23년도까지 아무튼 쭉 해드렸습니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짱아몽 도썰 118번째 시간이고 도광도자기로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경하고 도광은 이제 한 번은 교재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박매연관 10개년도치를 전부 다 한 번씩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능했던 일이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짱어몽 도썰 119번째는 이제 청대의 마지막입니다. 한풍, 동치, 광서, 선통을 한꺼번에 리뷰를 해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그 한풍, 동치, 광서, 선통제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개수로 보면은 지금 뭐 가경이나 도광이나 그런 수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풍, 동치, 광서, 선통. 선통제는 보통 거의 관지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통 관지는 민국 때 중반까지도 썼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통연제라는 관지가 있다고 꼭 선통연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민국 때도 그 선통관지를 썼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조금 연대 추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 늘 이제 청 말기로 갈수록 늘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서 때라고 해도 피부를 보시고 보통 다 민국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런 그 관요는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이 청말 민국 때의 기물로서 민요이지만 아주 예술품으로 나와 있는 민요 그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유리하죠. 괜히 헛된 꿈을 안 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값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그게 진짜인지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감정 딱지가 있네 없네 그런 이제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도전을 하시되 저처럼 그냥 현실적으로 청말 민국 때의 명품을 소장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물을 만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짱어몽 도썰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일단 청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 2개 정도면은 청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과 청이 교재를 보면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원청화만 남은 셈이죠. 길게 한 8, 9개월 정도 왔는데 아무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 짱어몽 도썰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고 다음 119번째에서는 청나라 이제 마지막 한풍, 동치, 광서, 선통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